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경영공학부의 연규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상태 교수님과 함께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온라인 강의를 잘 진행해 오셨을 텐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저하고 같이 문제풀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 헷갈렸던 그런 개념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고 조금 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에서 나오는 이런 수치적인 내용들이 탄탄하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교환은요, 여러분들 그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다 올려 드릴 거고요. 네, 그걸 참고로 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3주차, 4주차, 5주차의 과제로 냈던 것들을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교재 중에서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 연습 문제에서 몇 개를 추출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들만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께 문제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3주차 과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해서 답하시오. 평균 중위소 최빈값 구하라. 네, 자료가 12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2개가 주어져 있는데 평균 중위소 최빈값을 구하라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mean이라고 쓸 거예요. mean.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뿐만 아니라 mean 하면은 샘플 mean, 표본 평균 이렇게 그냥 mean 해도 이게 평균이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술 평균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용어도 같이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중위수라고 하는 거는 메디안이라고 불러요. 메디안, 미디안이라고도 하고 메디안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드라고 이렇게 씁니다. 모드를 최빈값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평균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다 더해서 데이터 개수로 나눈 거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죠? 52, 37, 92까지 다 더한 다음에 12로 나눈 거 요거 계산을 하면 70.75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70.75다. 여러분들 요 표현을요, 우리 시그마 또는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노테이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이런 노테이션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표본 평균을 나타냈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i는 1서부터 n까지 xi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눠라. 네, 이렇게 썼어요. 또는 이거를 이렇게 썼었죠. n분의 1을 앞에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i는 1서부터 n까지 xi 요것이 이제 요 i 첨자가 변하면서 i가 1부터 n까지 변하면서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 서메이션이 x1부터 xn까지 다 더해서 n으로 나눠라. 요거를 우리가 보통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표본 평균은 x의 평균이다 라는 뜻으로 위에 바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x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요 x1부터 xn까지가 요런 데이터들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n이 12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더해서 나눠주면 12로 나누면 70.75가 나옵니다. 네, 중위수 미디언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미디언을 구하려면 자료를 일단 순서대로 다시 한번 늘어나 보세요. 제일 작은 게 37입니다. 제일 큰 게 92고요. 네, 이게 최소값, 최대값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순서대로 쭉 늘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중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중위수는 가운데 오는 데이터예요. 왜? 12개니까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 오는 숫자가 2개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섯 번째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곱 번째 데이터예요. 요 두 숫자가 가운데 오는 데이터라는 얘기죠. 데이터가 12개다 보니까 이렇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오는 데이터가 네, 가운데 오는 데이터예요. 그럼 중위수는 뭐냐? 요 두 개의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평균을 구하시면 74, 요게 중위수가 되겠어요. 자, 중위수를 일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우리가 데이터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내 있다고 합시다. x1, x2, 이렇게 xn이라고 합시다. 순서대로 이렇게
자, 여기다 부등호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돼 있다라고 할 때 중위수라고 하는 메디안은요, 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가 순서대로 늘어났다라는 뜻으로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순서 통계량 뭐 이런 용어도 이제 수리 통계학에서 나오곤 하는데, 원래 데이터는 x1부터 xn까지인데 얘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 데이터를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노테이션을 쓸게요. 여기 부등호 없이 쓸게요. 부등호 없이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보세요. 자, 원래는 x1부터 xn까지인데 이거를 자, 이렇게 x2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요게 이제 가장 큰 최대값이고요. 요게. 그리고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할 때,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홀수부터 할까요? 홀수가 편하니까. n이 홀수인 경우. 그럴 때는 메디안은요, 우리 메디안은 n이 홀수일 때는 x0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운데 오는 데이터는 n이 홀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 n이 11이라고 그래 보세요. n이 11이면은 n이 예를 들어 11이다. 그러면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10개에다가 여기 가운데 오는 거 여섯 번째 데이터. 여섯 번째 데이터가 바로 중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홀수일 경우, 이렇게 홀수일 경우 여섯 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구했어요? 데이터 개수 11에다가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됐어요. 마찬가지로 n이 홀수기 때문에 n에다가 1 더해갖고 2로 나누면 그게 중위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요 괄호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분의 n 플러스 1. 요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들 중에서 2분의 n 플러스 1번째 데이터가 중위수다 이런 얘기예요. 자, n이 홀수일 경우에 이렇게 돼요. n이 예를 들어 n이 9다. 그러면 9 더하기 1은 10이죠. 나누기 2하면 5죠. 그러면 데이터가 5개면 데이터가 9개면 다섯 번째 데이터가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데이터가 메디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n이 이제 짝수인 경우가 이제 조금 다릅니다. n이 짝수인 경우 예를 한번 볼까요? n이 10인 경우 봅시다. n이 10인 경우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 5개. 네, 이렇게 5개, 5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운데 오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예요. 요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중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짝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x0를 2분의 1에 두 개의 도에서 2로 나누는 게 평균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x의 2분의 n, x의 2분의 n, n이 10이면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데이터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n이 짝수면 그걸 n을 2로 나눈 거 10이면 2로 나누면 5 다섯 번째 그거 하고 더하기 x에 여기다가 들어갈 게 2분의 n에다가 더하기 1 한 거예요. 네. n이 10이면은요, 2분의 10이니까 5 더하기 1, 여섯 번째 데이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n이 10일 때는 이게 다섯 번째 데이터, 여섯 번째 데이터 그 두 개를 평균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메디안이 구해져요. 그래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메디안에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들. 여기서는 77이라는 데이터가 두 번 나타나고 있어요. 나머지 데이터들은 한 번씩만 나타났죠. 그래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 자료는 77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분산, 영어로 뭐라 부르죠?
예, 좋습니다. variance라고 불러요. variance. variance는 어떻게 구하느냐? 데이터가 n개가 주어져 있을 때 variance는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데이터 n개가 주어져 있을 때 variance는 이렇게 구했어요. 1서부터 n까지. 자,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편차예요.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n-1로 나눈 거예요. 이 n은 데이터 개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x반은 뭐예요? x반은 여기서 x반은 표본 평균이에요. 아까 우리 위에서 썼었죠. 다시 한번 쓰면 1부터 n까지 xi 데이터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이 표본 평균까지의 거리, 각각의 데이터에서 표본 평균까지의 거리를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n-1로 나눈 거, 요거를 우리가 분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본 분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표본 분산, 샘플 베리언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모집단 자체다 그러면 이거를 n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자료들이 표본으로 관주를 하기 때문에 표본 분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n-1로 나누어요. 자,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표본 평균이 70.75가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에서 70.75를 빼서 제곱해요. 37에서 70.75를 빼서 제곱. 여기 92까지요. 그쵸? 92까지 37에서 92까지 이렇게 편차를 구해서 그것의 제곱. 이것들을 다 더하면 제곱해서 다 더하면 3300.25가 나옵니다. 그거를 여기 12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있죠? 데이터 개수 빼기 1 이걸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이렇게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 베리언스, 표본 분산이라는 것을 구했어요.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개수 빼기 1로 나누어서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요. 예.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네, 디비에이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분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돼요. 루트 300.0227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거를 볼게요. 1/4분위수와 3/4분위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1/4분위수와 3/4분위수는 뜻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순서대로 쭉 늘어놓은 다음에 데이터를 4등분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4등분해요. 이렇게 수직선상에 데이터를 표시할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쭉 많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면 하나,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네 등분. 네 등분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개수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를 이렇게 4등분했을 때 컷 포인트 요거를 우리가 4분위수라고 불러요. 4등분해서 4분위수예요. 그래서 요 처음에 오는 거를 제1/4분위수라고 해서 Q1, 요거는 제2/4분위수라고 해서 Q2, 요거는 제3/4분위수라고 해서 Q3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4분위수는 여러분들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예요. 4등분을 해주는데 그 컷 포인트를 얘기하니까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분위수다라고 해서 쿼타일 이렇게 나타내요. QUARTILE 쿼타일. 여러분들 만약에 100등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등분. 100등분해서 그 컷 포인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100분위수라고 불러요. 100분위수. 100분위수는 영어로 여러분들 퍼센트 알죠? 예, 퍼센트에 따라서 퍼센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4등분하는 거고요. 얘는 100등분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쓰는 것 중에 10등분하는 거 있거든요. 10등분하는 건 데사일이라고 불러요. 10등분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쿼타일이라고 하는 거 4등분한 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4등분하는 거는요.
요 Q2 있죠. 요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메디안하고 똑같아요. 그죠? 메디안. 예. 이쪽 절반, 이쪽 절반 이렇게 2등분해 주는 거니까 이게 메디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Q2는 구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Q1과 Q3가 문제인데 Q1과 Q3를 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R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한 9가지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연속형 변수에 관련된 거는 한 대여섯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뭘 소개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밑으로 좀만 내려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가보시면 이런 상자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이 상자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그 사분위수 그거를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이 상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튜키라는 통계학자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 튜키가 제안한 방식대로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를 구하는 방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요, 먼저 중앙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다시 와보세요. 지우개를 조금 지우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와보세요. 여기로 와보시면 데이터를 순서대로 늘어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늘어났는데 중앙값이 어디에 있었냐면 71과 77 사이 요쯤에 왔었어요. 그죠? 중앙값이. 일단 중앙값은 구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1사분위수하고 3사분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중앙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그룹으로 나누세요. 예.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쪽에서 각각 메디안을 다시 구하세요. 이쪽만 놓고 메디안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예, 54와 59의 평균이 될 거예요. 또 이쪽만 놓고 메디안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83과 89의 평균이 될 거예요. 요거를 Q3 이렇게 구하고요. 이쪽 54와 59의 평균을 Q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게 튜키가 제안한 방식의 사분위수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쪽 보세요. 메디안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요거거든요. 요거의 메디안은 54와 59의 평균이에요. 예, 요 평균 구하면 56.5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디안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요 데이터 6개의 평균을 구하면 83과 89의 평균이 이제 메디안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겼을 거예요. 만약에 좀 지울게요. 만약에 데이터가 저렇게 짝수개가 아니라 홀수개면 메디안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특정한 데이터 값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사분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홀수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7개만 그릴게요. 데이터가 7개예요. 그럼 얘가 메디안, 우리 Q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Q2. 그러면 Q1하고 Q3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는 Q2를 기준으로 좌우로 데이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Q2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 데이터가 Q2인 경우에는 얘까지 포함을 합니다. 얘까지 포함을 해서 왼쪽에 데이터를 이렇게 한 그룹을 만들어요. 또 오른쪽은요. 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한 그룹을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왼쪽 요 4개의 메디안을 구하면 요거 2개의 평균이겠죠. 요게 Q1이 됩니다. 그리고 요 놈을 포함한 요쪽 오른쪽 그룹 요 4개 숫자의 메디안을 구해요. 그럼 요 2개의 평균일 거예요. 그게 Q3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 데이터가 홀수개면 요 Q2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Q2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2개를 나누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8개, 즉 짝수개인 경우에는 메디안이 요거 2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요. 그죠? 데이터 값이 아니라 두 데이터 값의 평균으로 요 정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데이터가 홀수개라서 메디안이 어떤 데이터 값과 같은 요게 나올 때는 요걸 포함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각각에서 메디안을 구해주면 그게
Q1과 Q3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쭉 써놨지만 이 메디안을 구하는 방식은요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통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R이라든가 CS, SPSS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엑셀 이런 것들에서 구해보면 메디안 값이 메디안이라 Q1, Q3가 메디안은 항상 똑같고요. Q1, Q3가 조금씩 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이 적용이 돼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렇게 튜키가 제안한 방식대로 구하는 걸로 여기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문제는요. 4분위수 범위예요. 4분위수 범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Q3-Q1이에요. 예, Q3-Q1 요것을 그러니까 Q1과 Q4 사이의 거리 요거를 우리가 4분위수 범위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IQR이라고 쓴 거는 요건 뭐냐면은요. 인터 뭐뭐 사이를 인터라고 하죠. 인터 쿼타일 레인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IQR을 하면은 인터 쿼타일 레인지 4분위수 범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레인지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 레인지만 쓰면 이걸 범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범위는 원래는 맥시멈 빼기 미니멈을 우리가 레인지라고 불러요. 근데 요 맥스에서 민을 빼는 게 아니라 Q3에서 Q1을 뺐죠. 그래서 인터쿼타일 레인지 이렇게 부릅니다. 네. 다음 진행할게요. 자, 5숫자 요약을 하세요. 튜키가 제안한 이 5숫자 요약은요. 수치형 데이터를 요약하는데 5개 숫자로 요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미니멈 순서대로 나열하면 Q1, Q2, Q3 그 다음에 맥시멈 요거를 우리가 5숫자 요약이라고 불러요. 예. Q2는 메디안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최소값 1, 4분위수, 중위수, 3, 4분위수, 최대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요게 5숫자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숫자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이제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박스 플랫이에요. 이 상자를 딱 그리고요. 이렇게 상자 안에 이렇게 선이 거 있어요. 요 선이 거 있는 요 위치가 뭐냐면 바로 메디안의 위치입니다. 메디안. 여기가 메디안의 위치다. 평균이 아니에요. 메디안이에요. 그리고 상자의 아랫부분 여기가 Q1 자리다. 상자의 윗부분 여기가 여기에 86이 Q3죠. 제 3, 4분위가 여기다. Q3 자리다. 그리고 맨 위에는 맥시멈, 맨 아래는 미니멈 이렇게 상자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상자 그림 중에 이 윗부분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표시가 동그라미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또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미니멈보다 더 작은 숫자가 있고 맥시멈보다 더 큰 숫자가 있을 수가 있나? 그렇죠? 예, 의구심이 들죠? 근데 요거는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맥시멈, 여기 미니멈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상치가 아닌 데이터 중에서 미니멈, 이상치가 아닌 데이터 중에 맥시멈 이런 뜻이에요.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데이터들보다도 극단적으로 크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작은 데이터를 이상치라고 불러요. 그 이상치를 어떻게 판별하느냐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어쨌든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상치다. 극단적으로 크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나요? 대부분인데 변동계수 또는 이제 변이계수라고 하는 것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변동계수, 변이계수. CV라고 하는 것은요. coefficient 계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수 of variation
그래서 변동계수 이렇게 해서 CV 이렇게 나타내요. 변동계수는요, 예, 이렇게 나타내요. 표본평균 분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구하는 표준편차죠, 표준편차. 그래서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표본평균 아까 구했죠? 표본평균 구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했잖아요. 값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까 네, 여기 17.32 표준편차 구했고 평균은 70.75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게 되면 값이 0.2448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보통 100을 곱해서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기도 해요. 24.48. 그래서 24.48%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변동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변동계수는요. 변동계수는 산포에 대한 측도예요. 산포. 왜냐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분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산포예요. 산포. 산포에 대한 측도다.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에 대한 측도라는 거죠. 근데 표준편차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평균에 대비해서 평균 대비 표준편차가 얼마만큼 크냐를 나타내는 게 변이계수예요. 얘는 두 가지 쓰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변이계수를 쓰는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산포를 비교할 때 자, 몸무게의 산포가 크냐 키의 산포가 크냐를 단순히 몸무게는 표준편차가 3kg, 키는 예를 들어서 2cm다. 표준편차가 얘가 더 크다? 이거는 넌센스예요. 킬로그램과 센티미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단위의 자료에 대해서 산포를 비교할 때는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서 단위를 없애줍니다. 그렇게 해서 산포를 비교할 때 쓰이는 게 이 변동계수예요. 또는 변이계수. 또 하나는 여기 뒤에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은 단위는 똑같은데 평균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그랬을 때 표준편차 비교하는 거는요. 예, 실질적인 의미에서 산포를 비교하는 게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변동계수를 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없을 테지만 우리 평균적으로 100만 원인 주식이 있다라고 하고요. 얘가 한 달 동안 변하는 걸 보니까 표준편차가 1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주식은 한 달 동안에 평균이 10만 원인데 그 변동된 거 표준편차를 구해보니까 1만 원이에요. 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원 똑같아요. 표준편차가 변동이 똑같아요. 산포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는 편차가 똑같으니까 그냥 산포가 똑같다라고 볼 거냐?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0만 원짜리가 만 원 왔다 갔다 변하는 거랑 10만 원짜리가 만 원 왔다 갔다 변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100만 원짜리가 1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것보다는 10만 원짜리가 이렇게 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변동이 큰 거예요. 이 경영 쪽에서 보면은 변동이 큰 주식은 리스크가 크다고 합니다. 이 값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변하는 주식은요, 위험한 주식이에요. 예, 리스크가 큰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1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나눈 거하고 1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눈 거하고 이렇게 변동계수를 구해서 그때는 얘가 훨씬 크죠. 10만 원짜리가 1만 원 왔다 갔다 변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주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동계수를 비교해야만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산포를 비교하는 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변동계수, coefficient variation에 대한 쓰임을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3주차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